현대자동차 동자 여러분, 몬스타엑스! 지금 들리는 이 꽹과리 소리와 투쟁 함성, 여러분 귀에는 현대차 노조의 절박한 생존 신호로 들리시겠지만 정작 양재동 본사 21층 회의실에서는 이 소음이 자신들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줄 달콤한 자장가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외치며 라인을 세우는 그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조지아 공장에서는 사람 없이 돌아가는 로봇팔들이 묵묵히 24시간 생산을 이어가고 1조 3천억 원 적자라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7조 원짜리 황금 열쇠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1억 원 연봉의 킹산직이 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하는지, 그리고 겉으로는 돈 먹는 하마처럼 보이는 로봇 사업이 어떻게 그룹의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되는지, 오늘 팩폭경제학이 그 잔혹하고도 치밀한 자본의 셈법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길래 회사는 파업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걸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로 불렸습니다. 라인이 멈추면 수출 선박이 빈배로 떠나야 했고 하루 매출 손실만 수백억 원에 달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절대 반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잔혹한 진실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 바로 비용의 재구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차 생산직을 킹산직이라 부릅니다. 정년보장의 최고 수준의 복지, 평균 연봉 1억 1,700만 원, 직장인들의 꿈이죠. 하지만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냉정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숫자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사람 한 명을 고용한다는 건 단순히 월급만 주는 게 아닙니다. 4대 보험, 자녀 학자금, 통근버스, 식대, 그리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1인당 고용비용은 연간 1억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하니 3교대 근무를 위해 한 자리에 3사람이 필요하죠. 즉 볼트 하나를 조이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매년 4억 5천만 원이라는 확정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인간 대신 로봇이 들어오면 계산기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최근 현대차가 도입 중인 사족보행 로봇 스팟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약 1,100만 원,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조차 연간 유지비가 1,4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초기 도입비를 감안해도 로봇은 10년 이상 씁니다. 결론적으로 사람 한 명을 쓸 돈이면 군말 없이 24시간이라는 로봇 9대에서 10대를 굴릴 수 있다는 소름 돋는 가성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경영진에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수학적 정답인 셈입니다. 이 계산법이 현실화된 현장이 바로 두 번째 증거,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입니다. 지금 울산 공장에서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동안 지구 반대편 조지아 공장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게, 그러나 미친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공장 안에는 생산직 근로자 880명보다 로봇 950대가 더 많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로봇이 주인이고 인간이 보조하는 주객 전도의 현장이죠. 용접과 도장은 물론이고 예전에 사람의 섬세한 손길이 필수라던 조립 공정조차 40% 이상이 자동화되었습니다. 울산 공장의 조립 자동화율이 10% 남짓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격차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와 유연성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라인은 차종을 바꾸려면 설비를 뜯어 고치느라 며칠씩 공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혁신센터와 조지아 공장에 도입된 셀 생산 방식은 다릅니다. 컨베이어 벨트 대신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을 나르고 로봇팔이 소프트웨어만 바꿔 끼우면 즉시 다른 차를 만들어냅니다. 노조가 특근비 안 주면 주말 생산 안 한다고 버틸 때 조지아의 로봇들은 전기세만 내면 365일 풀가동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제 현대차 경영진은 울산이 멈추면 조지아와 싱가포르에서 더 찍어내면 그만이다 라는 강력한 물량 분산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노조의 파업은 더 이상 회사의 숨통을 조이는 칼날이 아니라 오히려 거봐라, 리스크 큰 한국보다 미국 공장이 낫지 않냐는 핑계를 만들어주는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역설적이게도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장님들은 사고 나면 감옥에 갈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봇은요? 로봇은 용광로 앞에서 일하다 고장나도 산재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품만 갈아 끼우면 끝이죠.
심지어 위험한 공정에 로봇을 투입하면 스마트 안전공장이라고 정부 상까지 받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파업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니 기업은 아예 파업할 사람을 뽑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법은 노동자를 지키려 했지만 자본은 그 법을 피해 로봇이라는 가장 안전한 대피소로 도망쳐버린 겁니다. 결국 노조의 투쟁 강도가 높아질수록 법적 규제가 강해질수록 공장 안의 로봇 시계는 5년, 10년 더 빨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인건비 좀 아끼고 파업해야겠다고 정의선 회장이 1조 원 넘게 적자를 보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4년 넘게 끌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이유는 이 제조 현장 너머 훨씬 더 은밀하고 거대한 자본시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의 누적 적자를 깔고 앉아있는 이 로봇 회사가 어떻게 정의선 회장에게 현금 7조 원을 안겨주는 황금거위로 둔갑하게 되는지 그 기막힌 금융연금술의 비밀이 이제 드러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깊고 은밀한 챕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적자투성이인 로봇 사업에 이토록 집착하는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한 기술 욕심이 아닙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의 아킬레스건인 지배구조 개편을 단번에 해결할 7조 원짜리 마스터키가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낡은 순환출자 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회장이 그룹을 온전히 장악하려면 이 고리를 끊고 지주사격인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2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고 기아 등이 가진 지분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현금만 줄잡아 5조 원에서 7조 원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현금 7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의선 회장의 소름 돋는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2022년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당시를 복기해봅시다. 당시 회사는 지분 80%를 인수했는데 특이하게도 현대차, 모비스, 글로비스 같은 계열사뿐만 아니라 정의선 회장 개인이 사재 2,400억 원을 털어 지분 20%를 직접 샀습니다. 당신 책임 경영 의지라고 포장했지만 지금 월가와 여의도 증권가는 이 지분을 승계의 화약고로 봅니다. 현재 로봇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감안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에 상장, IPO 될 경우 기업 가치는 보수적으로 30조 원, 많게는 40조 원까지 거론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기업 가치가 30조 원만 돼도 정의선 회장이 가진 20%의 지분의 가치는 6조 원이 됩니다. 투자 원금 2,400억 원이 불과 몇 년 만에 6조 원으로 뻥튀기 되는 기적적인 금융연금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6조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를 내고도 남고 그룹 지배력을 완성할 현대모비스 지분을 싹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대차 공장에 로봇이 깔리는 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로봇의 매출을 강제로라도 끌어올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몸값을 높여야만 회장님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구조인 겁니다. 노조가 파업을 해서 인건비 부담이 부각될수록 로봇 도입의 명분은 쌓이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노조의 투쟁이 역설적으로 회장님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이 노동을 비웃으며 설계한 큰 그림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4년 뒤 2030년의 풍경은 어떨까요? 제가 그리는 미래는 디스토피아 영화처럼 로봇이 인간을 학살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침묵의 공장입니다. 현대차의 2030 로드맵을 뜯어보면 인위적인 대량 해고는 없을 겁니다. 대신 채용의 종말이 옵니다. 매년 정년퇴직으로 수천 명이 회사를 떠나지만 그 빈자리는 신입사원이 아닌 아틀라스와 스팟이 채우게 됩니다. 공장은 돌아가지만 사람의 온기는 점점 사라지는 유령 공장이 되는 것이죠. 2030년 울산 공장의 풍경은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라인 안쪽에는 지치지 않는 로봇들이 24시간 차를 찍어내고 라인 바깥에는 로봇의 코드를 수정하는 소수의 엘리트 엔지니어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기름밥 먹던 기능직은 설 자리를 잃고 로봇을 소유한 자본가와 로봇을 다루는 기술자만이 부를 독점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냉혹한 2030년의 자화상입니다. 결국 2030년의 타임라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시계가 빨라질수록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는 완성될 것이고 울산 공장의 로봇 밀도 또한 임계점을 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노동의 위기라 부르며 투쟁하겠지만 자본의 흐름을 읽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부의 이동으로 보일 것입니다. 계속 파업하십시오. 이 말은 조롱이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시대의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파업 깃발이 휘날릴 때마다 로봇의 도입 속도는 빨라지고 그 끝에는 인간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동화라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철로 위에 누워 투쟁을 외칠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자본의 등에 올라타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차의 이 거대한 로봇 전환과 파업 사태, 여러분은 강성노조가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승계를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자본의 꼼수라고 보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본은 언제나 시끄러운 정의보다 조용한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계산기에는 이미 인간 없는 공장이라는 값이 입력되었고 그 엔터키는 눌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결과값이 출력되는 시간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팩폭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